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좀 포착돼서요.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에 최첨단 AI 칩 판매 제한을 풀었다. 뭐 이런 소식인데요. 저희가 받은 블룸버그 기사를 토대로 이 결정의 배경, 또 그 파장,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단순히 칩 몇 개 더 파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. 아, 그럼요.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 규제 완화, 뭐 그 이상입니다.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 중동의 미래 전략, 그리고 미국의 그 외교적인 계산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예요. 왜 지금 딱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,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죠. 네.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게 있었잖아요. AI 확산 규칙이라고 그 AI 칩 접근의 등급을 매기려 둔 계획. 그게 폐지된 거죠. 5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규칙이 없어졌어요.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. 표면적으로는 뭐 이전 규칙이 동맹국을 약간 2등 국가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었죠. 상무부가 그렇게 언급했고요.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, 이 기업들의 아주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아, 로비요? 네, 수출 제한하면 오히려 화웨이 같은 중국 경쟁사한테 기회를 주는 셈이고 또 미국의 기술 리더십만 약화될 수 있다. 이런 주장이었죠. 해외 AI 인프라가 미국 영향권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. 기업들의 입김이 정말 상당했군요.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 중국 화웨이 칩 사용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. 네, 그건 또 별개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. 그럼 이 기회를 잡으려는 사우디하고 UAE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? 특히 사우디의 휴메인이라는 회사, 여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. 네, 사우디 국부펀드가 세운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거의 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5년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수십만 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요. 수십만 개요. 엄청나네요. 네, 시작부터가 그 최신 GB300 칩 10만 8천 개, 그리고 이걸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인피니 밴드 네트워킹 기술까지 도입합니다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죠. 네. 아마존도 이 휴메인이랑 손잡고 사우디 AI 존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. 시스코도 휴메인이랑 또 UAE 아부다비의 G42라는 AI 기업이랑 협력하기로 했고요. 와,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. 그럼 UAE도 만만치 않겠는데요? 엔비디아 칩 100만 개 이상 수입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. 네,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연간 50만 개씩 공급하고 그중 한 15 정도는 아부다비의 AI 기업 G42로 가고 나머지는 UAE 안에 있는 미국 기업들 데이터 센터로 배정될 수 있다. 뭐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요. 두 나라 다 결국은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거거든요. AI를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경제 다각화 전략의 핵심인 셈이군요. 맞습니다. 국방부터 시작해서 제조업, 서비스, 뭐 모든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인 AI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버린 AI 흐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. 소버린 AI요.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말 그대로 각국이 이제 자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자국의 통제하에 최첨단 AI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. 여기에는 뭐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, 또 경제적인 독립성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같은 소수의 거대 고객 말고 새로운 큰 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겠네요. 그렇죠.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니까요.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이 결정을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유출이라든지 안보 우려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미 하원 중국 특유의 공화당 간사인 존 물레나르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UAE의 G42라는 회사와 중국 기업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. 아, G42와 중국이요? 네, 그래서 추가 합의를 하기 전에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첨단 기술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뭔가 더 클 그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
이 AI 칩 접근 허용 결정이 나온 시점이 중요해요.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이었거든요. 그때 발표된 총 거래 규모가 추정치긴 하지만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. 여기에는 1,42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판매, 또 보잉 여객기 구매 계약, 사우디 내 스타링크 서비스 허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. 와, 3천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. 그렇죠. UAE에 대한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 AI 칩 접근 허용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결국 당장의 어떤 경제적, 외교적 이익과 장기적인 기술 통제, 그리고 안보 리스크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군요. 오늘 미국의 대중동 AI 칩 정책 변화를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결정이 앞으로 AI 기술 지형도나 국제관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, 또 이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최첨단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, 그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해당 지역의 안정과 발전, 그리고 지정학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계산이 그대로 실현될지 아니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.